혹시 또 날아갈까봐. 예. 오늘 조선일보 기자가 우리 남편한테 열 몇 번 전화를 한 거예요. 그 무슨 10번 넘게 이렇게 그 부재중 통화가 왔대. 그리고 이제 문자로 무슨 누구누구 기자다. 그러면서 이제 인터뷰할 내용이 있다라고 했는데 남편이 인터뷰를 안 하려고 전화를 안 준 거예요. 근데 내가 지금 이제 오세훈 시장이 의무급식 반대하면서 지금 가출해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서울시 의회에서 그리고 이제 지금 오세훈 시장이 뭐 서울시 의회하고 전격 회동해가지고 마치 의무급식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지금 뻥카 날리고 있는데 혹시 그거에 대한 내용이면 분명히 허위 보도라고 얘기를 해줘라. 내가 전화하라고 조선일보 기자하고 말도 안 한다는 신랑을 내가 부탁을 해가지고 한번 전화해서 뭐 때문에 그러는지 질문이라도 받아봐라 그랬어요. 그렇게 설득을 해갖고 전화를 했는데 거기다 대고 그냥 첫 질문이 망치 부인의 연평도 방송에 대해서 의견이 같냐? 그 방송 보지도 않은 사람한테 진짜 내가 화낼 말 합니까 안 합니까? 예? 예. 이거는요 뭔가 아주 음흉한 의도, 뭔가 지금 이제 뭐 그 오세훈 시장을 감싸주고 싶어가지고 오세훈 시장의 출구를 지금 내고 싶어서 25일 사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토요일 이자 휴일인 25일날 예? 그날 기자들 시의원들하고 비공식 접촉을 했단 말이야. 비공식 접촉을 마치 전격 회동이라고 기사 쓰게 하고 그 다음에 합의 봤다. 그러면 그 내용 국민들이 알지도 못하고 합의 봤나 보다 할 거 아닙니까? 근데 망치 부인이 뭐라 했어요? 그거 언플이다. 합의 안 됐다. 그러니까 열 받았겠지. 어떻게든지 28일 전에 저기 5살 훈이를 구하고 싶은데 망치 부인이 계속해서 방어막을 치니까 뭔가 이제 오세훈 시장을 위해서 뭐 이렇게 좀 도움을 주고 싶어서 서울시 의원들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었으면 내 남편의 의정활동이 잘못된 걸 찝으라고. 내 남편의 의정활동에 잘못된 게 있으면 그거를 찝으면 될 거 아니야. 마누라 방송한 내용 가지고 남편을 왜 까냐? 지난번에 이제 우리 신랑이 그 블로그에다가 오세훈 시장과 조선일보의 지저분한 동거 이렇게 이제 글을 써가지고요. 그게 또 신문에 났었어요. 그날이 오면님 감사합니다. 그때 앙심을 품었겠지. 여러분, 지금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서 이 방송 듣고 망치부인 걱정되시는 분, 이 방송 보시고 나서 그날이 오면님 고마워요. 예. 망치부인이 걱정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봐요. 망치부인이 조선일보한테 해코지 당할까봐 걱정되시는 분. 님들은 망치부인 팬 자격이 없어. 망치부인의 팬 자격이 없다고. 여러분, 우리가 왜 두려워해야 돼요? 왜 걱정을 해야 돼? 망치부인 걱정을 왜 하고 왜 두려워하십니까? 우리 방송을 그만큼 보고 나서 이 상황에서 왜 두려워하십니까? 우리가 두려워하면 지는 거예요. 손든 거 취소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한테 어떤 일이 있든지 걱정하지 마시고요. 누구든 망치 부인을 건드리면 다 뒤졌어. 그게 여러분의 멘트여야 해. 지금 이 상황에서 여기 이 방송을 보고 있는 1200명이 결심해야 될 내용은 누구든지 망치 부인을 건드리면 우리가 가만히 있지 않겠다. 이게 나와야 될 멘트지. 겁나요. 두 손 들고 저기 벌 쓰세요. 사과하십시오. 잘못했다고 쓰시고요. 아까 손든 사람들 잘못했습니다. 앞으로 망치 부인을 누가 건드리면 다 뒤졌어. 그게 우리의 결의와 우리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쟤네들은요 국민들이 겁내길 바라고 있어요. 올 봄에 올 봄에 유행했던, 올봄이죠. 올봄인가 작년인가 언제지 기억도 안 나. 선덕여왕이라고 유명한 드라마가 있었어요. 그 드라마에 보면
미실이라는 여자가 덕만을 겁주는 장면이 나와요. 덕만이한테 저기 시장 저작거리에서 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라고 물어요. 아기를 잡아먹는다고도 하고 굉장히 무서운 사람이라고 소문이 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자 이 미실이 덕만에게 묻죠. 누가 그런 소문을 냈을 거라고 생각하느냐. 자기가 냈단 얘기죠. 그러자 덕만이 덜덜 떨면서 쳐다봐요. 두려우냐? 두려움을 피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도망가는 거고 하나는 분노하는 것이다. 그 다음 대사가 김유신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우리는 분노하지 않습니까? 이 잘못된 정치 체제에 대해서, 왜 잘못된 미실 일당에 대해서 왜 우리는 두려워합니까? 분노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은요, 우리가 분노해야 될 때예요. 2009년 5월 23일, 여러분은 노무현 대통령을 잃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아니라고 2008년부터 자신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그 많은 글들을 썼지만 모두 냉랭했죠. 그리고 5월 23일 노무현 대통령을 잃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을 잃고 나서야 이게 아니구나 라는 거 깨닫게 된 거 아닙니까? 그 뒤로 대한민국 국민들 많이 바뀌었어요. 이제 조선일보에, 중앙일보에, 동아일보에 똑같이 나온다고 해서 그 말 믿지 않습니다. 조중동에서 나온 말 그거 다 믿나요? 아니거든요. 예, 조선일보에서 지난 작년이에요. 작년 12월 2일자 기사인 걸로 기억이 나는데 그때 조선일보는 이런 기사를 냅니다. 그것도 이면에 이명박 대통령이 헝가리 대통령인가? 헝가리 대통령인가를 그러니까 외국의 대통령을 초청에다 놓고 박근혜 대표하고 같이 밥 먹는 자리에서 그 당시에 박근혜 대표가 그 세종시에 대해서 약속을 지키라라고 주장했다고 박근혜 대표에 대한 쌍욕이 들어온 적이 있어요. 박근혜 대표에 대한 쌍욕이 협박 편지로 온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명박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나도 옛날에 후보 시절에 권총을 든 협박범이 집으로 찾아와서 협박을 하였으나 경호원들이 잡고 보니까 별 사람이 아닌 것 같아서 신고도 안 하고 놓아줬다라고 그렇게 얘기했다. 그 내용이 그 조선일보의 이면 기사로 나갔습니다. 그러나 다음날 바로 그 당일이죠. 아침 라디오 방송에서 그 당시에 그 상황을 알고 있는 의원하고 라디오 방송이 인터뷰를 합니다. 그런 일이 있었느냐? 사실이라면 대통령 후보는 대통령과 똑같아요. 대통령과 똑같은 대통령 후보에 대한 경호 시스템의 문제. 두 번째, 한국은 총기 사용이 허가되지 않은 나라인데 오로지 군인들만 갖고 있을 수 있는 권총을 누군가 갖고 있었다는 문제. 또 그 권총을 불법 소지한 자를 대통령 후보가 신고도 안 하고 풀어줬다는 문제. 세 가지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질문을 하죠. 그러자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게 그 총기를 들고 직접 찾아온 게 아니고 시장 시절에 첫 번째 후보 시절이 아니에요. 시장 시절이에요. 첫 번째 거짓말. 두 번째 총기를 직접 들고가 아니라 전화로 협박을 하고가 아니라 탕탕탕 입으로 그 전화도 가정부가 받았다. 거기에다가 가장 중요한 건 그 사람을 신고해가지고 구속영장이 신청되었으나 정신 이상자임이 드러나가지고 구속영장이 기각됐다는 5가지 거짓말이 곧바로 드러났다는 거 아닙니까? 예? 조선일보 거기에 대해서 사과기사 냈어요? 그 기사에 대해서 사실과 다름으로 어제 보도한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 정정기사 냈습니까? 안 냈잖아요. 하여간 나에 대한 기사 조선일보가 뭐라고 썼는지 지켜볼 겁니다. 조선일보에서 나에 대한 기사를 어떻게 썼는지 지켜보고 내가 하지 않은 말을 했다고 하거나 나의 말을 앞뒤 잘라먹고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 막 잘라먹듯이 노무현 대통령이 했던 말 막 잘라먹듯이 이상하게 잘라가지고 그거 섞어서 내가 한 말이라고 했다던가 그러면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예. 여러분, 예. 망치부인, 만약에 조중동에서 그렇게 망치부인의 말을 왜곡한다면 확 대권 출마해버릴 수가 있어. 만약에 나의 말에 대해서 그렇게 막 왜곡하면
막 확 대권 출마해버리는 수가 있어? 아니, 이러면 또, 잠깐만, 이건 찬성할 상황이 아니야. 잠깐만! 거기서 그렇게 찬성이 나오면 안 되는 거고, 아니, 이 사람들이 지금, 이러면 지금 뭐야, 지금 조선일보더러 지금 왜곡 기사 내라는 거잖아. 에이, 진짜. 내가 말 잘못했어. 미안해. 출마 안 해! 여러분, 우리는 언론에 의해서 처절하게 짓밟히다가, 언론에 의해서 처절하게 짓밟히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어야 했던 한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억울했을지. 말해도 믿어주지 않은 그 상황이 얼마나 억울했을지.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히 이 노래를 틀고 저의 이야기를 해서 왠지 참 그 불경죄를 저지른 것 같기도 합니다. 아직 기사는 나오지 않았고요. 기사에서 망치 부인의 의도를 얼마나 왜곡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재벌은 개 못 준다라는 속담 때문에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쉽게 무너지지 않겠습니다. 우리 1908년 9년 홑겹의 한복을 입고 의병 활동을 했던 그 의병 선배들에게 외국인들이 당신은 무엇을 위해 싸웁니까? 라고 물었을 때 노예로 살기보다 자유민으로 죽겠다 라고 의지를 밝혔던 우리 의병 선배님들의 그 의기를 오늘에 되살려 죽더라도 끝까지 싸우다 죽을 겁니다. 가슴 떨리는 이런 사랑도 없을 테죠. 본방에 계신 님들 중계방이 또 하나 생겼습니다. 또 여기 지금 중계방에 첫 번째 중계방에 계신 분들도 새로 생긴 중계방으로 한 100분만 이동해 주실래요? 본방에 100분, 중계방에 100분. 새로 생긴 중계방으로 이동 좀 해주십시오. 그 방에 계신 분들 외로우니까. 사랑이란 그 말은 못해도 먼 곳에서 이렇게 바라만 보아도 아우, 우리 시청자분들 너무 착해. 해달라고 다 해주냐? 감사합니다. 네. 본방에서 중계방으로 이동해주신 애청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무것도 바라지 않아도 그대 웃어준다면 난 행복할 텐데 사랑은 주는 거니까 그저 주는 거니까. 이 노래는 이승철이 부른 그런 사람도 없습니다 라는 노래입니다. 오늘만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엊그저께 우리가 신상철 서프라이즈 대표하고 인터뷰를 한 방송을 아마 보셨을 거예요. 지난 주중이었죠. 수요일 방송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그 내용을 아마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한명숙 총리가요. 한명숙 전 총리가 작년 12월 4일 조선일보로부터 대대적인 선전포고를 받죠. 뭐냐 하면 한명숙 총리한테 어떤 광모 사장이 5만 불의 뇌물을 줬다라는 보도가 대대적으로 나옵니다. 기억나시죠? 국내 누구도 보도하지 않은 내용이 조선일보를 통해 처음으로 보도가 됐어요. 그리고 나서 한명숙 총리는 정말 그 광모 사장으로부터 5만 달러를 받은 사람으로 4월 8일까지 그렇게 넉 달을 살아야 됐습니다. 그러나 한명숙 총리는 노무현 대통령처럼 참지 않았어요.
그거는 이해찬 전 의원의 결단이 되게 중요했던 것 같아요. 예. 그 이해찬 전 의원을 필두로 한 친노 그룹에서 우리는 한 번 당했다. 한 번 우리의 동지를 잃었는데 우리가 또 그렇게 당할 수 없다. 이러면서 그 소송에 들어갑니다. 진위 공방을 법정투쟁으로 전개하죠. 이러면서 그 재판 공판 과정에서 곽 사장의 검찰 진술이 다 뒤집어집니다. 일관되지 않으니까 그 검찰의 주장이 하나씩 다 깨져요. 이러면서 온 국민의 조롱거리 공판이 이루어지고 판결은 결국 한 전 총리에게 무죄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무죄 판결이 나기 바로 전날 또 조선일보를 비롯한 우리나라 21개 언론은 동시에 한명숙 총리에게 9억 원의 뇌물을 준 건설사 사장이 있고 그에 대한 압수수색이 오늘 실시됐다라고 4월 7일자 기사로 나와요. 4월 8일자 기사가로 나옵니다. 4월 7일인가 8일이야. 그래서 한명숙 총리는 곽 사장으로부터 5만 달러를 받고 또 누구로부터 그 9억 원의 뇌물을 받은 사람으로 이제까지 살아왔어요. 그러나 결국 그 다음날 그 곽 사장이 한테 5만 불을 받았다라는 것을 증명하지 못했다라는 무죄 판결이 났는데요. 바로 그 무죄 판결이 나는 순간에 이명박 대통령은 천안함 장병들 생존자 40몇 명을 갖다가 전부 다 환자복으로 갈아입힌 뒤에 쭉 앞에 일렬로 앉혀놓고 거기서 특별 기자회견합니다. 국방부인가 합동수사본부인가 그 기자회견을 해요. 바로 그 시간에 한명숙 총리 무죄 판결이 나는 그 시간에 천안함 장병들 데려다 놓고 기자회견을 해요. 그래서 아무도 한명숙 총리가 무죄 판결 받았다는 기사를 못 보게 가리지요. 그리고 난 뒤에 결국 그 9억 원의 뇌물을 줬다라고 지목됐던 그 사장이 법정에서 자신이 그런 진술을 한 거는 검찰의 협박 때문이었다라고 진술 전체를 번복하는 사태가 발생합니다. 더욱이 기가 막힌 것은 이 한명숙 전 총리가 9억 원의 뇌물 받은 혐의에 따라 무슨 압수수색이 이루어졌다라는 그 사무실은 사실은 빈 사무실이었던 거죠. 이미 그 회사는 1년 반 전에 부도가 났고 그래 따라서 그 사무실은 다른 사람들이 와서 쓰고 있는데 그 사무실을 압수수색한다? 이게 무슨 개소리입니까? 그러나 21개 언론 중에서 그 사무실이 빈 사무실이었다라고 보도한 언론은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한명숙 총리에 대해서 그 21개 친이명박 대통령 그 언론이 전하는 사실만 보고 한명숙 총리의 도덕성을 의심했고 6월 2일 지방선거에서 안타깝게도 오세훈 시장이 당선되고 맙니다. 그러나 여기에 또 하나 언론에 거짓말이 들어가죠. 뭔데요? 한명숙 총리하고 오세훈 시장의 격돌이 예상되는 바로 5일 전 마지막 여론조사 결과 발표에서 한명숙 총리가 오세훈 시장한테 22%에서 18% 진다라고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됩니다. 그래서 진보신당 지지자들은 추호의 망설임도 없이 어차피 질 거 우리 진보 세력의 단결력을 보여주자 노회찬한테 10만 표를 찍어주죠. 그러나 까보니까 실제로 한명숙 총리가 1%도 지지 않았어요. 0.몇 % 차이로 역대 최소 표 차이로 졌다라는 거. 이거는 국민 기만이에요. 국민 기만이고 부정선거이자 이건 여러분 이거 보세요 한번. 노무현 대통령을 죽인 사람이 내가 뭐라 그랬죠? 이명박 대통령, 국세청과 검찰을 통해서 노무현 대통령의 목을 조르게 총지휘했다라는 이명박 대통령과 그 다음에 사실이 아닌 내용, 밝혀지지 않은 수사 내용을 실실 언론에 뿌린 검찰과 마치 그것이 사실인 양 써댄 언론, 그 셋이 노무현 대통령을 죽였다 그랬죠? 그런데 역시 마찬가지예요. 한명숙 총리를 떨어뜨리고 오세훈 시장을 당선시킨 건 누구?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검찰과 그것이 사실인 양 써내려간 언론, 그리고 그것을 지켜봤던 이명박. 노무현 대통령을 죽였던 그들이 이제 한명숙 총리를 떨어뜨린 겁니다. 여러분, 감히 망치 부인 집에 조선일보 기자가 전화 한번 했다고 망치 부인이 한명숙 총리와 또 노무현 대통령을 언급하는 것은 불경죄라는 생각은 듭니다. 하지만 제가 이 상황을 얘기하는 것은 과거
조중동이 해왔던, 과거에, 이 조중동이 해왔던 그 전적들을 우리가 오늘에 되살려, 여러분, 조선일보에서 뭐라고 얘기하든, 조선일보에서, 중앙일보에서, 동아일보에서 저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든,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자, 그래요. 그 다음에, 망치부인, 조선일보가 까주면 고마운 거고, 다만 허위사실 보도하면 싸우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미 저에 대한 기사를 써놓고, 예, 우리 신랑을 엮으려고 그러다가 제가 열받아갖고 미리 터트린 거죠. 깔라면 나만 까. 기사 쓰겠답니다. 예. 하늘타리님 고맙고요. 언론에 실명 거론한 적이요? 무슨 실명이요? 무슨 실명? 누구였어, 아까? 리처드슨. 빌 리처드슨이라는 기자, 주지사의 이름을 기사로 읽은 적 있죠? 휘얼린 만약에 그렇게 나오면요, 그거는 진짜 명예훼손이죠. 이게 지금 쫄라고 전화한 거야? 이게 지금 쫄라고 전화한 거예요? 아유, 그런 거에 쫄았으면 망치부인 벌써 옛날에 문 닫았지, 이 사람들아. 자, 오늘, 일단, 예, 망치부인 1차 이야기, 조선일보 기자와의 논쟁. 예, 이 부분은요, 여러분 이제 재방송으로 확인해 주시고요. 예, 다음 오늘 하기로 한 방송, 하고 넘어갈게요. 예. 열받아. 내가 사실, 예, 그 트라우마라는 게 있어. 뭐냐면 내가 옛날에 사고 치다가, 막 밖에서 막 쌈박질하고 돌아다니다가 걸려가지고, 우리 신랑이 막 와서 막 풀어주고, 그럴 때 내가 이제 우리 신랑한테 내가 다시는 밖에서 사고 안 친다. 그리고 내가 이제 얌전한 마누라로 살겠다라고 선서하고 살고 있는데, 우리 신랑이 나한테 말이야, 당신 그날 방송 뭐라 그랬어? 라고 물어보는데, 등골이 쭈삣하잖아! 또 혼나는 줄 알고! 예. 아니, 건드려도 될 사람이 있고, 안 될 사람이 있지. 하여간 내 신랑하고 날 엮어가지고 말이야. 이상한 얘기 하기만 해봐. 자, 우리 다음 이야기. 중국, 북한의 나진항 50년 사용권 획득. 심각하게 돌아가고 있죠. 예. 대한민국의 현실 예언한 소름 끼치는 66년 전 책. 신자유주의의 원조 저격수 칼 폴라니의 거대한 전환. 예. 그 다음에 KBS 여론조사 46%, MB 노보다 대북정책 못해. 통일이 돼야 한다 67.1%. 통일이 돼서 안 된다 39.2%. 와우! 이야. 예. 이런 게 또 중요한 기사죠. 이게 중요한 거는 조사한 단체가 어디? KBS. 여러분 이게 말이에요. 한겨레나 경향신문 이런 데서 조사한 거라면 그냥 그만 한 거야. 근데 여기 보면 KBS 여론조사라는 거죠. 네. 이명박 대통령 꼬복이 사장으로 있는 KBS 여론조사에서 46% MB 노보다 대북정책 못해 라고 나와 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노무현 대통령보다 MB가 잘했다는 건 몇 프로? 예, 밑에 가서 나오겠죠. 예, 84.7%가 최근의 안보 상황이 불안하다라고 얘기했다. 이명박 대통령의 대북 정책에 대한 반대 여론이 찬성 여론보다 높으며 특히 노무현 정부보다 이명박 정부가 대북 정책을 잘 못한다는 여론이 높은 것으로 KBS 여론조사 결과 밝혀져 정부 여당을 머쓱하게 만들었다. 자, 그러니까 이게요, 여러분. 이게 조사한 기관이 중요합니다. 조사한 기관에서 이렇게 나왔으면 여기 한 20% 더 얹어야 돼요. 20%를 얹어야 된다고. KBS 남북의 창. 예, 여러분이 남북의 창 어떤 성격인지 잘 아시죠? 예, 송년 특집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 찬성한다가 48.5%, 반대한다가 51.5%, 과반수죠? 예, KBS 남북의 창에서 조사했는데 이명박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서 재미없으니까 또 바꿨어. 그래? 예. 예. 아니에요, 여러분. 잘 들어봐요. 이명박 정부의 대북 정책을 노무현 정부와 비교했을 때 잘한다가 34.9%, 그리고 못한다가 46.1%, 무려 이게 35로 따지면 11%가 높은 거예요. 그리고 비슷하다가 20%. 예. 본방이 또 풀방이에요. 여러분, 이거는요, 조사한 주체가 KBS, 이 KBS가 뭐 한다는지 알잖아요. 이명박 대통령 국정홍보처 아니야. 거기 특히 남북의 창이면, 이게 요즘에 옛날에는 이 남북의 창이 통일을 목표로 했지만, 지금은 분단과 대립을 목표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여론조사를 했는데, 이렇게 나왔다면요, 이거 대단한 거예요. 이거는 뭔데, 20% 더 해봐야 되는 여론조사라는 거예요. 김비서 방송 아니야. 예, 루팡 20님 감사합니다. 예.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이처럼 노무현 정부보다 이명박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은 이유와 관련, 과거에는 퍼주기 논란이 있었지만, 안보에 있어서 불안감은 적었다. 그런데 지금은 안보에 대한 불안감을 워낙 국민들이 크게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이명박 정부의 대북 정책에 부정적인 입장을 국민들이 갖게 되는 요인이라고 볼 수 있겠다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최근 국민들이 느끼는 안보 위기감은 최악의 상태로 높아져서 응답자의 84.7%가 매우 불안, 어느 정도 불안 등 최근 안보 상황이 불안하다고 답했다. 특히 연평도 사태 후 위기감이 크게 높아져 매우 불안하다는 응답은 지난 8월 조사 때 18.6%에서 30.5%로 크게 높아졌다. 북한 정권에 대한 반감도 크게 높아져 응답자의 77.1%가 반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5년 전보다 28.7%포인트, 지난 8월 초보다 15.3% 높아진 수치다. 그러나 북핵 해결 돌파구는 미국의 대북 정책 전환이 가장 필요하다는 답이 가장 많았고, 이어 북한도 핵을 포기해야 된다 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니까 결국 가장 많은 정답은 미국의 대북 정책이 바뀌어야 된다. 얼마나 똑똑한 국민이냐고 우리가. 이 어려운 질문에 미국의 대북 정책이 전환돼야 된다는 것이 북한이 핵을 포기해야 된다는 것보다 5%가 높게 나왔다는 건 대단한 거예요. 이어 한국의 적극적인 노력이 16.9%, 중국의 적극 노력이 11.2% 순이었다. 통일에 대해서도 통일이 돼야 된다가 67.1%. 역시 우리 편 67.1%. 통일이 돼선 안 된다가 32.9%로 조사됐다. 이는 5년 전이나 지난 8월 조사 때와 비슷한 수준으로 통일에 대한 인식은 천안함 사태와 연평도 포격 도발에 별 영향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통일을 위한 최우선 과제로는 문화와 인적 교류, 이산가족 왕래, 남북 정상회담 등 남한의 경제성장 순으로 꼽았다. 문화와 인적 교류가 제일 높게 나왔어요. 여러분, 통일을 위한 우선 과제로 문화와 인적 교류가 제일 높게 나왔어요. 이것 또한 뭐의 성과? 이게 지금 뭐의 성과? 햇볕 정책의 성과. 예, 이게 지금 햇볕 정책의 성과. 그죠? 예.
이번 여론조사는 KBS가 MB존에 의뢰해 지난 17일 하루 동안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표본 오차가 뭐 이렇게 된다. 민주당은 환호하고 나섰다.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6일 논평을 통해 KBS 조사 결과와 관련 절반이 넘는 국민들이 이명박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며 이명박 정부의 남북대화 단절과 강경 일변도 대북 정책, 그로 인한 한반도의 평화 위협받는 것에 대해 국민들의 우려가 매우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더욱이 국민의 거의 절반이 이명박 정부가 노무현 정부 때보다 대북 정책을 잘못한다고 응답했다며 결국 국민이 느끼는 전쟁에 대한 위기감이 클수록 평화에 대한 그리움은 더 커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MB정부에 대해 어떻게든 남북 간의 대화 채널을 복원해 더 이상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하고 남북 간의 갈등 국면이 심화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며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미국과 함께 북한을 압박할 것이 아니라 미국이 북한과 대화할 수 있도록 협력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여러분, 이 여론조사는요, 이 여론조사는 기본적으로 우리 편이 아니잖아요. 우리 편이 아닌, 우리 편 사람, 우리하고 입장이 같지 않은 사람들이 조사했다는 거야. 여론조사 질문은요, 여러분, 우리 작년에 세종시 문제가, 올해였나? 올봄이었지. 올봄에 세종시 문제가 한참 뜨거웠을 때, 세종시에 대해서 정부가 여론조사 어떻게 했는지 아시죠? 뭐라 그랬어요? 이런 것들이 새로 늘어나는 아주 좋은 세종시 수정안과, 오로지,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세종시 원안 중 어떤 것을 지지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봤다니까? 이명박 정부가 세종시에 대해서 세종시 수정안이냐 원안이냐에 대해서 질문을 할 때 여론조사의 질문 내용이 이런 것들을 다 해주고 이러이러한 장점이 있는 세종시 수정안과 오로지 혈세만을 낭비시키는 원안과 둘 중에 어떤 것이 마음에 드십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럼 모르는 국민들은 세종시 수정안이 더 좋아? 수정안 찍었겠죠? 그죠? 이게 바로 설문조사를 누가 하느냐의 차이예요. 설문조사를 누가 했느냐의 차이라고요. 예. 자, 아주 반가운 소식이었고요. 정말 국민들이, 나는 무섭다니까. 저는요, 이런 여론조사 결과를 볼 때마다, 이제 우리 애청자님들은 마음에 안 차시죠? 우리 애청자님들이 볼 때는 이것보다 더 수치가 높아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잖아요. 여러분, 이 여론조사가요, 그렇게 어렵게 나온 여론조사라고요. 이 사람들이 묻는 여론조사가 오죽하면 한명숙이 오세훈보다 18%에서 22% 뒤진다고 나왔다니까? 얘네들이 하는 여론조사가요, 한명숙 총리하고, 한명숙 총리하고, 이 오세훈하고 18에서 22% 진다라고 조사한 기관이라는 거, 조사한 애들이, 그 주체들이 조사한 거라고요. 그런데 지금 저렇게 나왔으면 우리는 우리 쪽 의견을 18에서 20이 더해서 봐야 된다는 거야. 에이, 어이 왔구나 배. 어이 왔구나 배. 지금 내 방송 방해하러 온 거야? 그런 기사 떴으면 그냥 함께 읽는 뉴스에 조용히 올리고, 방송 보는 게, 그게 예의지, 예. 와꾸나베한테 삐졌어. 자. 통일해야 된다가 67.1%. 여러분, 통일해야 된다가 67.1%래. 그녀에게 사랑은 한순간의 느낌일 뿐 뭐라 해도 나에겐 삶의 everything. 언젠가 부담스러운가 봐. 날 바라보는 눈빛이 말해줘
지우잖아. And I think I'm gonna hate it, girl. 끝이 다가오는 걸 가슴이 말해준다. 누가 뭘 해도 난 너무 예뻐. 그녀를 보면 미쳐. 하지만 이젠 지쳐. Replay, replay, replay. 나는 가르쳐. 아파서 이젠 맘 고쳐. 다가올 이별은 replay, replay, replay. Yeah, yeah. 누나 나의 MVP. 부러움에 뿌듯했지. 내 시선 집중. 나는 so cool. 제발 이 손을 놓지 말자던 나의 다짐은 어느 순간부터 거짓인 걸 알아. 이제 모두 아는 걸. 나 대하는 몸짓이 말하고 있잖아. 뭐가 개더러워. 너는 트름도 안 하니? 이별 앞에서 하지만 이젠 지쳐. You make me wanna 내 맘을 핥혀. We need a replay. 와, 지금 보시는 분들이 한 1300분 되네요. 예. 와, 대단. 예. 자, 추천은 1512. 자, 아직 추천 안 하신 분들, 추천 좀 해주세요. 출석 체크 안 하신 분들 출석 체크 해주시고요. 예. 그, 방치부인 시청률은요, 조중동하고 이명박 대통령이 내주는 것 같아. 그 내일쯤 되면 손이 떨어질 뻔 했는데 말이에요. 예. 갑자기 또 갑자기 또 이 조선일보하고 이 논쟁이 붙는 바람에 말입니다. 예. 뭐 일단 그 조선일보 기자님, 고마워요. 예, 덕분에 시청률은 늘었네요. 예. 그러나 기사 나온 다음에 봅시다. 예. 기자 이름 알아요. 예, 전화번호도 알고요. 예. 예, 오늘 그 제목에 대해서 뭐냐 이렇게 궁금하신 분들이 있는데요. 일단 이제 제가 20날 이 연평도에서 이명박 정부가 다시 한번 북한을 향한 공격을 훈련을 하겠다. 이래가지고 한참 한반도 긴장이 올라갔던 지난 월요일에 제가 이제 방송을 했어요. 방송을 하면서 우리 많은 분들이 그때 재방송인데 중계방까지 만들어지면서 망치 부인님 전쟁 나나요? 난리도 아니었잖아요. 그죠? 기억나시죠? 그날, 5월, 그날이 언제였어? 12월 20날, 낮 2시경에 분위기가 완전히 막 공포 분위기, 오늘 포격 하나요? 안 하나요? 망치 부인님 말대로 하면 지금 전쟁이 나는데 어떻게 하면 좋나요? 걱정이 태산이었잖아. 근데 내가 1시 53분에 딱 뜬 기사가 빌 리처드슨이라는 미국 주지사가 북한에 들어가서 북한으로부터 3가지 합의를 얻어냈다. 그 얘기는 지금 북한하고 미국이 대화를 시작했다는 얘기고, 그러면 남한이 포를 쏘더라도 미국이 북한을 어느 정도 자제시킬 수 있는 상황이 됐다라고 제가 얘기하면서 그 얘기는 뭘 한 거예요? 이거는 전쟁 위험이 지금 긴박하지 않다. 일단 급한 불은 껐다는 뜻으로 얘기한 거 아니야. 내가 그렇게 얘기했어, 안 했어요? 내가 그때 그렇게 얘기했어, 안 했어? 지금 당장 전쟁은 일단 급한 불은 껐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전쟁 날까봐 막 걱정하는 사람들 안심시키는 방송이었잖아. 기억나십니까? 근데 그 방송에 대해서, 그 방송을 이제 봤다는 거야, 조선일보 기자 말은. 자기가 그 방송을 봤는데, 그리고 이제 내가 그 얘기하기를, 빌 리처드슨 쪽에서, 북한으로부터 3가지 확답을 받았다라면, 무언가 줬을 거다. 준 게 뭔지는 모른다. 그랬죠, 내가. 뭔가를 주었을 건데, 그게 뭔지는 내가 모른다. 뭘 줬는지 어떻게 알겠어, 우리가. 다만, 북한하고 미국하고 어떤 거래가 있었을 텐데, 그 거래 내용이 지켜지지 않으면, 북한이 다시 한번, 우리를 공격할 위험은 있다.
라고 얘기하면서 아직 우리가 마음 놓을 단계는 아니지만 북미 간의 대화가 중요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마무리를 했잖아요. 내가 더 얘기하고 싶었는데 돼지 새끼들이 전화해갖고 12시간을 나한테 시비 건 거 아니야? 이래가지고 내가 빌 리처드슨 얘기는 얼마 하지도 못했어. 이명박 대통령 비판도 제대로 못하고. 그런데 난 뭐예요? 그것도 내 방송을 보고 자기가 그냥 쓰기로 했으면 객관적으로 쓰면 될 거 아니야. 근데 우리 오늘 남편의 전화기로 열몇 번을 전화를 해가지고 열몇 통 전화를 해가지고 그 남편이 부재중 열몇 통을 보고 놀랬을 거 아닙니까? 조선일보 기자인데 아니 얼마나 다급한 기사면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지금 오세훈하고 서울시 의회하고 완전히 지금 계속 대립 중이고 특히 뭐 이제 우리 남편 같은 경우에는 오세훈하고 맞짱 뜬 걸로 유명해갖고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는데 조선일보 기자가 메모까지 남겨놓고 열몇 번 전화를 했으면 뭔가 긴급한 상황이 벌어졌나 보다. 오세훈 쪽 입장에서 뭐가 나왔거나 뭔가 이제 긴급한 상황이 있으니까 지금 전화를 했겠지. 내가 그래서 남편이 자기 조선일보하고 말도 섞기 싫다는 걸 내가 설득을 했다고. 뭔지 한번 드러나 봐라. 오세훈 쪽에서 무슨 칼날을 빼들었는지 한번 봐야 될 거 아니냐. 내 설득해갖고 전화하라 그랬어요. 문자를 보내더라고. 그 뒤만 딱 전화 왔는데 첫 질문이 망치 부인의 연평도 사태에 대한 방송을 봤는데 이러이러이러한 내용으로 방송을 하더라. 근데 그 내용에 대해서 뭐 민주당도 의견이 다른 것 같은데 혹시 그 방송 내용이 망치 부인님 시의원님이 동의한 내용이냐? 그렇게 묻더랍니다. 그래서 우리 남편이 대꾸도 안 하고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예. 대꾸도 안 하고 끊어버렸다고. 그리고 나한테 묻는 거야. 당신 방송에서 뭐라 그랬어? What? 여러분 남편 회사 일로 누가 전화해가지고 네 남편이 이런 했는데 네가 동의한 거냐? 이렇게 물어본다면 아니면 그 조선일보 기자가 쓴 기사 내용에 대해서 누가 독자가 기분 나쁘다고 기자 와이프한테 당신 남편이 이런 식으로 기사 썼는데 그거 동의해 준 거냐고 물어보면 어떨 것 같아요? 에? 어떨 것 같아요? 뭔 생각을 하고 도대체 무슨 내용의 기사를 써놓고 우리 남편을 갖다가 끌어들이려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분명히 생방송 키고 우리 집 전화번호까지 알아내가지고 나한테 내가 방송 시작하니까 항의 전화하는 거야. 왜 자기의 본 뜻을 오해하느냐. 아니 그동안에 해온 짓이 있으니까 그러는 거 아니야. 조선일보에 대해서는. 그래 무슨 기사를 썼는지에 대해서도 안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남편한테 그걸 왜 물어봐. 그러니까 이제 망치 부인은 빨갱이다 이러면서 이제 민주당 시의원 뒤에서 배후 조정 이따위를 쓰고 싶었던 모양인데 이거 왜 이러셩 망치 부인이 그렇게 만만해 보여? 예. 네. 여러분, 저는요, 이번에, 하여튼 기사를 보겠어요. 기사 보고, 나의 방송 내용에서 내가 하지 않은 이야기, 내지는 나의 1, 2, 3, 4, 5, 6, 7, 8, 9, 10, 내 기사를 쓸 거면, 내가 한 말 그대로 녹취해서 써. 한마디도 빼지 말고 녹취해서 쓰라고. 괜히 짜집게 해가지고 사람 빙신 만들지 말고. 예. 오늘 그래서 생방송으로요, 조선일보 기자하고 망치부인 논쟁한 장면은 재방송 때 보실 수 있고요. 여러분, 저는요, 혹시 여러분이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작년 여름이었어요. 작년 여름이었는데 IT에서 큰 지진이 나요. IT에서 큰 지진이 났는데 그때 MBC의 어떤 기자가 동행 취재를 했어요. 동행 취재를 했는데 우리나라 외교부가 자원봉사를 간 119 구조대원들에게 너무나 이렇게 서포트를 못한다. 그런 내용으로 MBC 기자가 리포트를 했습니다. 이래가지고 이게 발표가 됐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되니까 전부 다 누구를 외교부를 비난할 거 아니에요. 그러자 119 대원이란 사람이 아고라에 글을 씁니다. 기자의 리포트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 우리 샤워도 했고 침구도 지급받았다. 이러면서 기사를 써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거의 10만 명, 누구 숫자 딱 똑같지?
거의 막 몇만 명이 달라붙어갖고 그 기자 하나를 찐따 만들어요. 예, 기억하세요? 예, 그때 그 기자, 예, 그때 그 MBC 기자요 당한 겁니다. 그 기자가 사기 방송이 아니에요. 기자가 아닐 수도 있다고요? 그러면 그건 기자 사칭이지. 아니, 그러니까 이건 MBC 기자 얘기야. MBC 방송 기자였는데, MBC 어떤 방송 기자가 IT 그 취재를 갔다가 그 문제점을 지적을 했는데, 그걸 그때 갔던 119 소방대원이라는 사람이 아고라에 글을 쓰면서 119 소방대원 말에 사실이고 MBC 기자는 거짓 방송을 했다. 이렇게 되면서 그 MBC 기자를 완전히 매장합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악의적으로 그 사람이 자기 후배들한테 언론고시 준비 이렇게 하라 그러면서 강연을 한 게 있어요. 근데 그 강연한 내용을 찾아내가지고 그걸 아주 악의적으로 편집을 해요. 예, 악의적으로 편집을 해가지고 그 내용을 인터넷에 유포시키면서 완전히 기자 하나를 병신 만들었던 사건이 있었어요. 예, 기억나세요? 네, 그때 망치 부인이 뭔가 수상하다. 그래가지고 내가 그 MBC 기자들한테 물어보잖아. MBC 쪽에 물어봐갖고 그 기자가 그렇게 허위보도하는 기자냐 물어봤습니다. 아니라더라고요. 아니라고 하고 그 사람이 그 기사 내용이 잘못 쓴 거냐 물어봤더니 그것도 아니라는 거야. 근데 그 기자하고 직접 통화도 했잖아요. 그 기자하고 직접 통화도 하고 그 사람이 이제 어떻게 내용들이 왜곡됐는지 분명히 자기가 본 걸 썼다는 거야. 본 거를 리포트 했는데 결국 이건 외교부에서 손 쓴 거죠. 어떤 외교부? 돼지밭 외교부. 여러분 그 똥돼지 기억나시죠? 똥돼지. 외교부에 똥돼지 많은 거 기억나시죠? 예. 외교부 장관 유명환인가? 유명한 외교부 장관 딸 노무현 대통령 때는 비정규직으로 쓱 갖다 집어넣어놓더니 그 딸 하나를 등록시키기 위해서 완전히 시험제도 바꾸고 생쇼했다가 딱 걸려가지고 외교부 안에 똥돼지 많다. 그거 다 드러난 거 아니에요. 그래갖고 물러난 외교부. 망치 부인은 2008년부터 우리나라 외교부 문제 있다. 아니 2007년부터 내가 우리나라 외교부 문제 있다는 방송을 했던 사람이야. 그걸 혹시 본 사람은 있겠지만 내가 노무현 정부 때 노무현 대통령이 한미 FTA를 잘못 맺은 거 그거 얘기하면서 그거는 노무현 대통령의 뜻이 아니다. 이건 협상팀의 문제다. 또 내가 그거를 똑같이 경험한 게 있어요. 언제냐 하면 독도 때 여러분 독도 주변이 지금 공동수역이잖아요. 한일 공동수역이거든요. 독도로부터 일직선으로 동해로 나가고 그 밑으로 이렇게 일본까지 연결해갖고 공동수역이에요. 원래 독도로부터 12해리까지는 우리 영해여야 하거든요. 영해이고 독도로부터 200해리까지는 우리의 그 단독 경제 수역이어야 하는데 그 독도부터가 공동 수역으로 되어 있어. 일본하고. 근데 이 욕을 누가 먹었냐면 김대중 대통령이 먹은 거예요. 그 당시 김대중 대통령 때 김대중 대통령이 독도 주변의 공동 수역을 결정했다. 이래가지고 막 난리가 났었어. 기억하세요? 그거 기억하십니까? 지금 한 10년 전이라 잘 기억 못 하실 텐데, 김대중 대통령 당시에 독도의 공동수역이 설정이 돼요. 이래가지고 그 욕을 김대중 대통령이 다 먹은 거야. 그 욕을 다 먹었는데, 나중에 2006년에 노무현 대통령이 중요한 발표를 해버리잖아요. 공동수역에 대한 논의는 언제부터 있었다? 박정희 대통령 때 결정되어 있었다. 독도 밀양 내역을 2006년에 공개해버려요. 김대중 대통령이 그걸 묵묵히 다 욕을 먹었거든. 독도 공동수역을 김대중 대통령이 저지른 일이라고 모든 비난을 다 받고 퇴임했잖아요. 근데 2006년에 노무현 대통령이 사실은 독도 공동수역은 김대중 대통령이 정한 게 아니다. 이게 박정희 대통령 때 일본하고 한국 사이에 독도 밀약이 되어 있었다. 그 내용 3번째 3장에 보면 한일 수역을 결정할 때는 공동 수역으로 한다라는 분명한 명시되어 있다. 이래가지고 밀약을 공개한 거 아닙니까? 그때 김대중 대통령이 그때 공동 수역 안 된다 그랬거든요. 공동 수역으로 하면 안 된다. 어떻게든지 그때 확정 지으려고 할 때 우리나라 외교부에서 확정 지으려고 할 때 분명한 지시를 내렸다래요. 그 지시 내용이 어떤지는 내가 못 들었는데 확실히 다른 지시 내용을 내렸다는 거야. 그렇게 일본이 하자는 대로 하면 안 된다. 공동수역으로 결정하면 안 된다라고 지시를 해서 보냈는데 이 새끼들이 현장에 가서 일본의 말대로 공동수역 설정하고 온 거예요.
내가 그래서 그때 그걸 기억해. 그때 그걸 기억하고 노무현 대통령 한미 FTA 당시에 김근태 의원하고 뭐 임종인 의원하고 뭐 천정배 의원하고 그 사람들이 이제 강기갑 의원이 40일 동안 금식한 다음에 같이 동조 단식을 해요. 민주당 의장 출신의 의원이 단식을 한 거야, FTA. 망치부인이 되게 처음에 언론에 난 게, 망치부인 기사를 찾다 보면 2007년 3월 달에 기사가 나. 기사가 처음 나는데 그게 뭐냐면, 그 김근태 의원 단식 투쟁할 때, FTA 반대 단식 투쟁할 때 내가 국회 로텐더홀에서 민간인 최초로 인터넷 방송을 해요. 그때 이제 처음으로 그 기사가 나오는데, 그 당시에 이제 김근태 의원이 단식 투쟁을 하니까, 그 단식에 대해서 막 별의별 욕들을 막 하는 거야. 어떻게 의장씩이나 한 사람이 FTA 노무현 대통령을 돕지는 못할 망정 그렇게 그 망칠 수가 있느냐 이러면서 쌍욕을 하거든요. 노무현 대통령 지지자라는 분들이. 근데 그분들이 진짜 지지자인지 내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이 그 단식 투쟁하고 있는 의원들한테 메시지를 전합니다. 뭐라고 전했냐면 조금만 더 고생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밖에서 그렇게 싸워주셔야 협상팀이 단 한 줄이라도 우리나라에 더 이로운 협상을 할 수 있습니다. 힘을 받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그 한미 FTA 협상 반대 단식하는 사람들한테 지지 메시지를 보냈다니까? 좀 더 싸워달라. 조금만 더 애써달라고? 그런데 이 온라인상에서 노무현 대통령을 지지한다는 사람들이 노무현 대통령 뜻도 모르고 막 쌍욕을 한 거예요. 왜 그랬냐? 그 당시에 한미 FTA 내용이 노무현 대통령 뜻에 어긋났어요. 그거는 그로부터 또 그게 한 2년 거슬러 올라가 2006년에 있었던 일인데 2006년? 4년. 2004년에서 6년 사이 아니야. 2004년이야. 2004년에 있었던 일로 내가 기억이 나는데 2004년에서 2005년 사이에 있었던 일이에요. 국무장관 회의에서 그러니까 국무회의 장관들 회의에서 한미 FTA에 대한 내용이 공개가 돼요. 공개가 됐는데 그 당시에 김근태 의원하고 그 다음에 그때 천정부에도 반대했었던 것 같은데 하여튼 김근태 의원하고 몇 명 장관이 이대로는 안 된다. 아마 그때 정태인인가? 그 사람도 같이 반대했을 것 같아. 내 정확한 이름은 기억하는데 내가 김근태 의원 쪽에 따라 들어갔던 보좌관한테 들은 얘기야. 그쪽 사람들한테. 김근태 의원하고 그 몇몇 장관들이 지금 한미 FTA 분명히 잘못 가고 있다. 이대로 가면 우리나라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 그게 이제 문제였어요. 특히 이제 그 보건복지 쪽에서는 제약 문제, 그러니까 카피약을 못 쓰게 하는, 그 문제하고, 이게 지적재산권 문제가 카피약 금지로 나가게 되고, 그럼 우리나라 백혈병 환자도 다 죽는다. 이러면서 한미 FTA를 반대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이 경로했다는 거야. 막 진노하면서 그때 외교라인하고 재경부하고 외교라인이 진행하고 있는데 당신들 뭐 하는 거냐? 누구를 위한 외통부냐? 예, 3636님 고마워요. 누구를 위한 장관들이냐 그러면서 막 그때 욕을 했대요. 이래갖고 한미 FTA 논의가 전면 중단돼요. 그러면서 다시 준비해라. 우리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다시 준비하라고 당시 대통령이 지시했다는 얘기를 내가 들었어. 그런데 그때 그 장관들이 다 나와. 2006년에 전부 다 나오거든요. 그리고 난 뒤에 이 사람들이 원한 대로 똑같이 진행합니다. 수정한 거라 그러면서. 그랬던 거예요. 그리고 2007년에 그 쌍욕을 노무현 대통령이 다 받은 거지. 그래서 내가 2007년부터 우리나라 외교부 문제 많다. 우리나라 외교부 정말 문제 많다. 여러분 2004년에요. 노무현 대통령이 그러니까 탄핵에서 돌아와가지고요. 굉장히 지지를 많이 받았어요. 근데 하루아침에 그 지지율이 무너지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게 뭐였는지 아십니까? 김선일 사건. 예. 그 김선일 사건이 벌어지면서 모든 비난을 노무현 대통령 혼자 다 받아요. 아침에 주수진님 고맙습니다. 그때 김선일 사건이 벌어지고, 그 다음에 그 이라크 파병, 아니야, 이라크 파병이 먼저 있었지. 하여튼 김선일 사건이 벌어지면서 2004년 여름에 완전히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비판 여론이 들끓게 돼요. 그 당시에도 나는 외교부에 문제가 있었다고 봤거든. 이거 우리나라 외교부 문제 많다. 그 다음에 내가 2007년에 또 무슨 사건이냐면 2007년 가을경에 보면 우리나라 중국의 무슨 대사관에 나와있던 우리나라 대사관 직원이 너무 바빠갖고 밥을 못 먹고 길에서 햄버거를 사서 먹어요. 햄버거를 사서 먹고 갑자기 식중독에 걸려갖고 죽어. 사망을 합니다. 근데 그 사망한 거에 대해서
이 우리나라 외교부 차원에서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는 거야. 이래가지고 그 아들이 가서 그 아버지, 그 순직한 아버지를 데리고 오는데, 제대로 부검도 제대로 안 하고 사건을 그냥 덮기 바빴어. 그래서 그 아들이 막 그 글을 써가지고 정말로 너무나 속상하다.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내가 외교부의 잘못은 다 꿰고 있는 거야. 그러다 2008년도에 그 외교부의 문제는, 세습되는 게 문제다. 아버지가 외교관이면, 아버지가 고위공직자인 애들이 외교 라인에 들어가 있다. 그리고 그들이 주로 미국 쪽, 미국 대미 라인 쪽에 가장 꽃보직을 차지하고 있다. 그 기사를 내가 처음 읽어주면서 내가 2008년에도 우리나라 외교부의 문제다. FTA가 왜 이렇게 된 거냐? 이거는 우리나라 외교부의 문제다라고 지적합니다. 예. 그때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그렇게 외교부를 끊임없이 추적해왔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유명한 문제에 대해서도 이미 내가 보도했던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방송했던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얘기했었던 거죠. 예. 그 당시에 그 파병이 좋다라고 얘기하는 거, 그로 인해 갖고 우리나라가, 좋은 건 하나도 없어요. 좋은 건 하나도 없었어. 하여튼, 그래서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 때도 김대중 대통령 때도 우리나라에 외교부에 문제가 있다. 우리나라 외교부가 이거 정말 문제 있다라는 걸 이제 망치부에 지속적으로 계속 지적해 왔었다라는 얘기를 왜 했냐 내가 아까. 하여튼 이제 그런 얘기를 했었다라는 거고요. 예. 오늘 내가 읽고 싶은 뉴스는 오늘 또 읽고 싶은 뉴스는 그다음에 내가 그날 말이에요, 여러분. 이 조선일보 기자가 나한테 우리 신랑한테 전화해가지고 문제로 지적했던, 빌 리처드슨 방북 문제와 나의 그날의 방송 내용에 대해서 뭔가 문제 제기를 하고 싶었던 모양인데, 여러분, 제가 방송한 내용 다음에, 여러분, BBC하고 가디언, 그 다음에 뉴욕타임즈에서 우리나라의 대북 정책에 대해서 비판한 기사 나온 거 보셨습니까? 못 보셨습니까? 제가요, 딴 얘기 하지 말고 집중해봐. 내가, 우리나라의 내가 그날 빌 리처드슨이 방북했고, 그 다음에 이명박 대통령이 혼자서 지금 오버쇼를 하고 있고, 그리고 상황에서 또 무슨 얘기를 했냐면 그날, 이거는 북한의 김정은의 세습을 돕는 거다. 이번 훈련으로 김정은 세습 체제는 더욱더 강화되고, 남한의 이명박 대통령의 비리는 묻히고, 그래서 두 정권에겐 유리하다. 그러면서 미국이 북한에 들어가서 북한과 다시 대화했다는 얘기는 북미 간의 대화가 시작됐기 때문에 북한 사람들에게는 전반적으로 상황이 좋아진 계기가 됐다. 누구만 손해봤냐? 남한만 손해봤다. 라고 내가 얘기했거든요. 달리 얘기했습니까? 그날 방송 보신 분들. 제가 그렇게 얘기 안 했나요? 제가 남쪽이 더 긴장을 조성하고 있고, 손해는 남쪽만 보게 됐다. 제가 달리 얘기했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망치부인 개인의 의견이잖아. 그러나 BBC하고 가디언, 영국의 BBC라는 언론사, 그 공영방송이에요. 영국 공영방송. 영국 공영방송 BBC와 영국의 일간지 가디언에서 망치부인의 논조하고 비슷하게 지금 긴장을 고조시키는 건 이명박 대통령이다. 라고 비판하는, 이거는 북한은 손해본 게 없다. 북한은 손해본 게 없고, 남한 사람들만 지금 공포와 고통 속에서 썰었고, 이거는 이명박 대통령 쪽에서 공포를 조장하고 있다는, 긴장 관계를 조장하고 있다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기사 우리가 봤잖아요? 그죠? 제가 이제 수요일 날 방송에서 BBC하고 가디언, 그리고 뉴욕타임즈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대북 정책을 비판한 기사 내용을 읽어드렸잖아요. 기억나십니까? 예. 그러면서 더 웃긴 거는요. 그게 가디언진가 뉴욕타임즈인가에서는 이명박 대통령의 애기봉 트리에 대해서도 굉장히 비판적으로, 이거는 트리의 정신이 아니라 이거는 이 철제 구조물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비판한 기사도 봤잖아요, 같이. 그죠? 예. 내가 잘못 말한 거 있어요? 내가 잘못 말한 거 있어? 아니, 이 망치부인의 그날 방송 내용하고
영국의 공영방송 일간지 미국의 뉴욕타임즈, 내가 알고 있기로는 미국의 뉴욕타임즈가 굉장히 유명한 신문이야. 세계적으로 유명한 신문인 걸로 알고 있어요. 아니 여러분, 망치 부인이 그날 누가 더 긴장을 조성하고 있나 라고 얘기한 망치 부인의 얘기가 영국의 공영방송, 영국의 일간지, 그 미국의 뉴욕타임즈라는 언론에서 똑같은 논조로 쓴 거 아니야? 그러면 도리어 조선일보는 망치 부인의 이 뛰어난 식견에 대해서 대단하다. 영국의 공영방송, 영국의 유수의 일간지, 그 다음에 미국의 뉴욕타임즈까지 그 망치 부인의 관점하고 다르지 않은 그 상황에서 여러분 생각해봐요. 2시 반에 포격은 되고 있고 2시 반에 포격은 되고 있고 우리가 가진 정보는 딱 기사 하나였어. 1시 53분에 빌 리처드슨이 북한 가서 합의 3개 얻어냈다. 딱 기사 한 줄 가지고 그만큼 국제정세 읽어냈으면 야 나한테 좀 세금 좀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안 그래요 여러분? 아니 그날 상황이 2시 반에 이명박 대통령은 막 포격하면서 난리가 났는데 지금 영국의 그 미국의 빌 리처드슨이 입국했다는 기사 딱 하나 갖고 그만큼 분석을 해내고 나중에 영국의 일간지 그 다음에 공영방송 미국의 뉴욕타임즈가 나하고 같은 논조로 글을 썼으면 주부가 전문가도 아닌 주부가 앉아갖고 국제정세 그만큼 읽어냈으면 야 씨발 나한테 진짜 세금 좀 줘야 되는 거 아니냐? 내 말이 맞아 틀려? 내가 너무 오버하나? 아니 여러분 안 그래요? 지랄들이야. 내가 틀린 말 한 것도 아니고 내가 했던 내용 BBC, 그다음에 NYT, 뉴욕타임즈, 가디언 내가 원어로는 못 읽고 이제 번역해갖고 놓은 신문 같이 읽으면서 보니까 그냥 내가 했던 말 똑같이 하더만. 전화해가지고 말이야. 남편한테 지지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BBC에 전화 걸어서 물어봐. BBC에다가 영국의 가디언지에다가 미국의 뉴욕타임즈한테 한번 물어보란 말이야. 거기서도 동의하고 지지하는데 오세훈 머리끄댕이 잡고 싸우느라고 지금 방송도 못 본 우리 신랑, 잠도 못 자고 한 달 고생한 신랑한테 전화해가지고 그냥 내 방송을 보고 베낀 게 아니라 이 망치 부인이 보는 이 관점, 물론 이건 이제 나 혼자만의 관점은 아니지만 그죠? 그냥 여러분 있잖아요. 그 상황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 만만한 일 아닙니다. 그 순간에 내가 방송하던 그 순간에 상황 발생 2시 30분부터 4시 30분 사이에 나만큼 분명하게 얘기한 사람 있어? 우리나라 어떤 정치인이 나만큼 분명하게 얘기를 했냐고. 우리나라의 어떤 언론사가 망치 부인만큼 정확하게 판을 보고 얘기했냐고. 아무도 그렇게 얘기 안 했잖아요. 그죠? 아무도 그렇게 얘기 안 할 때 망치 부인이 그만큼 얘기하고 우리 국민이 전쟁 위협에서 막 공포에 떨고 있을 때 안정시켰고 비판해야 될 거 제대로 비판했으면 국제적인 언론하고 어깨를 견줄 만한 아줌마가 있으면 박수를 칠 일이지 남편한테 전화해가지고 진짜 코리아 8406님 고마워요. 조선닷컴에서 망치부인 검색어 1위에요? 네, 어떤 분이 노브레인의 넌 내게 반했어가 이명박 노래가 아니다. 예. 그래서 꼭 틀어달라 그래서 다시 틀어드립니다. 예. DID 3636님 고마워요. 자, 여러분, 망치부인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예. 망치부인 말에 동의하십니까? 너무 잘난 척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생방송이거든요? 예. 망치부인 말에 동의하신다면 망치부인에게 추천과 출석 체크 부탁드릴게요.
현재 추천이 지금 한 1603개인데요. 예, 아니요. 동의하진 못해요. 예. 지금 생방송이고요. 예. 그 망치 부인 말에 동의 못하겠어요? 아니요는 뭐야? 동의 못하겠다는 얘기야? 망치 부인 말에 동의하신다면 추천과 출석 체크 부탁드립니다. 예. 예, 집으로 떠나라님 감사합니다. 역사 수업? 아니 내가 언제 주제 정해놓고 합니까? 네. 자 여러분 제가 이제 추천은 그저께 많이 못 받아가지고요. 오늘 1700개가 필요한데 88개가 모자라요.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아니면 77개. 예. 지금 한 77분만 추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즐겨찾기 출석 체크가 1169개인데요. 1200개가 필요하거든요. 지금 모자란 게 31. 예. 31의 출석 체크와, 그 다음에, 59개의 추천이 필요하고요. 자, 망치부인 방송 오늘 처음 오신 분. 예. 예. 오늘 망치부인 방송 처음 오신 분. 인터넷 신문이요? 저 그런 거 할 줄 몰라요. 예. 망치부인 방송 오늘 처음 오신 분 손 한번 들어보시고요. 네. 즐겨찾기 하셨나요? 네. 여러분들이 망치부인 방송 처음 오셔서 즐겨찾기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풍운단 2011님 감사합니다. 나 화날만 하지? 네, 풍운단님 고맙고요. 나 화날만 하지? 그치? 내가 나쁜 짓 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예. 그 망치부인 생방송 중에 또 전화를 한 거야, 집으로? 전화를 해서 안 받으면, 아니, 여러분, 전화해가지고요, 안 받으면 전화 안 하는 게 예의 아닙니까? 예? 아니, 자기가 돼지 요원도 아니고, 망치부인 집에 전화를 했어. 근데 우리가 안 받기로 하고 전화를 안 받았잖아. 왜 계속 전화하는데? 계속 전화를 하는 거야. 그것도 시간이 밤 10시가 9시가 넘은 시간에. 9시가 넘은 시간에 남의 집에 전화하는 거, 내가 자기 이름을 밝힌 것도 아니고, 안 그래요? 9시가 넘은 시간에 집으로 전화를 했어. 우리가 안 받겠다. 그럼 전화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뭐 시의회에서 알아냈다는 거예요. 예. 자, 미 언론, 우리가 이제 망치부인이 그렇게 쭉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제 미국 언론에서 북한이 자제한 것은 중국의 압박 때문이다 라고 잇따른 보도를 하고 있대요. 이게 왜 이럴까? 근데 여기 뭐라고 나와? 미국과 중국의 조율이 있었던 듯 북미 직접 대화 가능성도 시사하고 있다. 예. 한국군의 연평도 해상훈련 사격 훈련에 북한이 대응을 자제한 건 중국의 압박 때문이었다는 보도가 미국 주요 언론에 일제히 실려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뉴욕타임즈, 워싱턴포스트, 월스트리트 저널은 23일에서 24일 오바마 미 행정부 당국자들의 말을 인용하며 사실상 같은 내용의 분석 기사를 내보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 5일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과의 통화에서 대북 압박을 촉구했고 중국이 그를 수용해 대북 정책을 바꿨다는 것이다. 미 언론들에 따르면 오바마 행정부의 외교안보 당국자들은 오바마 후진타오 통화 후 중국의 다이빙거 외교 담당 국무위원이 평양으로 급파되어 9일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직접 만난 것은 중국의 변화를 보여준다고 입을 모았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23일, 예. 지난 23일 이후에, 이렇게 이제 오바마하고 중국하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9일에, 김정일 국방위원장, 12월 9일에 국방위원장을 만났다는 얘기잖아요. 오바마 정부의 관계자들은 또 양제츠 중국 외교부장이 최근 6자 회담 재개를 강조하지 않은 채 남북이 대화하고 접촉해야 한다고 촉구한 것도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 변화를 암시한다고 평가했다. 근데 이 부분은요, 중국의 6자 회담 개최를 강조하지 않은 채 18일 날, 우리가 기억하기에는 18일 날 6자 회담 재개를 위한 대표자 회의를 주장하지 않았나요? 18일이 아니었나? 6자 회담 재개를 강조하는, 대표자 회의를 제안한 게 언제였지? 그게 지금 연평도 피격과, 그 다음에 연평도 포격훈련 사이에 있었던 일이고, 그 다음에 그때 조지 워싱턴 때였나? 조지 워싱턴호가 왔을 때였나? 언제였지? 예. 6자 회담 재개를 강조하지 않는 채 남북이 대화하고 접촉해야 된다고 촉구한 것도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 변화를 암시한다고 평가했다. 이건 오바마 정부의 관계자들의 주장이죠. 미 언론들은 이와 같은 중국의 대북 압박이 북한의 사격훈련 대응 자제를 낳았고 이는 중국이 내달 19일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양국 관계를 우호적으로 만들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었다라고 해석했다. 사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지금 한반도 사태는 미국과 중국의 대립이 지금 남북 갈등인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 거 아닙니까? 이걸 뭐라 그래야 돼? 대리 갈등이라고 해야 되나? 예. 지금 북한은 중국과는 이제 우리 남한과 미국이 힘을 합쳐서 북한 고사 전략을 펴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경제협력은 중국밖에 안 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북한이 중국에다가 목을 맬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런데 이제 지금 미국 나름대로 또 뭐가 문제야? 달러가 너무나 비싸서 달러와 강세 때문에 계속 적자가 나고 미국 경제가 어려워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 너무나 달러 환율을 높여놓는 바람에 자기네들이 손해를 본다. 이러면서 중국과 무역 갈등, 외교 갈등을 하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그리고 무엇보다 그 전에 여러분 그거 기억하시죠? 그게 뭐였지? 네. 온난화 문제. 무슨 회담이라 그러지? 온실가스. 예, 온실가스 방출 문제에 대한 회의를 했는데, 그때 이제 중국은 한참 지금은 개발국가잖아요. 중국은 한참 개발국가이기 때문에 자기 나라에서, 그러니까 중국은 보다 더 화석연료를 많이 사용할 수밖에 없고, 교토의정서. 중국은 지금 이제 계속 개발을 해야 되니까 공장을 굴려야 되고, 그러려면 화석연료 사용을 많이 해야 되는데, 지금 미국에서는 뭐를 자제해라. 화석연료 사용을 자제해라. 이산화탄소를 자꾸만 화석연료를 떼서, 그러니까 석유나 석탄을 자꾸만 떼가지고, 이산화탄소가 많이 발생하면, 그게 지구온난화의 문제가 되니까, 지구의 환경보존을 위해서, 이산화탄소 발생을 억제하라는 주장을 한 거 아니야. 근데 이 의견이 팽팽히 누구를, 그러니까 후진국 대표 중국, 그 다음에 선진 자본주의 국가 대표 미국, 이래가지고 둘이 갈등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토 의정서에서 겉으로 볼 때는 미국이 이제 환경을 사랑하는 걸로 보이고 중국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환경을 파괴하는 걸로 보였지만 실제로 이 갈등의 배경에는 뭔데? 미국의 중국 무역 적자가 큰 원인이었다는 거죠. 그죠? 예. 네네.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에는 후발주자잖아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후발주자이고 어떻게든지 대미 수출해서 이익을 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 미국의 이익과 그러니까 미국은 경제적으로 지금 어려우니까 어떻게든지 그걸 타개해야 되고 중국은 중국 나름대로 자기가 지금 계속 성장을 해야 되는데 중국의 성장을 결국 미국이 방해하는 꼴이 되니까 둘이 결국 중이 이제까지 대립을 해왔단 말이야.
근데 이 대립이 지금 무슨 문제로, 예, 이 남북 갈등 문제로, 중국과 미국이 이제 대화를 하게 됐다는 얘기네요? 그런 거죠, 지금? 여기까지 읽었을 때는, 그렇게 해서 이제 미국과 중국의 경제적 갈등이 있었는데, 그런데 지금 미국하고 중국이 지금 대화를 했다는 얘기네요? 보도에 드러난 미 정부 당국자들의 인식에는 아전 인수적인 측면이 없지 않다. 자, 그러니까 이거 뭐예요? 지금, 그러니까 오바마 정부의 당국자들의 주장에는 아전 인수적인 측면이 없지 않다. 예. 그러니까 이제 저거 조금 망치 부인이 뭐라 했어. 오바마 정부의 관계자들은 뭐 이렇게 육자회담을 강조하지 않은 채 남북이 대화하고 접촉해야 된다고 촉구한 것은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 변화를 암시한다고 평가했다. 이 부분을 읽을 때 요거는 이제 미국의 당국자들 주장이고 라고 멘트를 날렸는데 바로 밑에 예. 그 아전인수적인 측면이 없지 않다. 북한이 남측의 사격훈련에 대응하지 않은 것은 중국의 압력 외에도 빌 리처드슨 미 뉴멕시코 주지사가 간접적으로 전해준 미국의 메시지, 러시아의 중재 외교, 남북관계, 북미관계에 대한 구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라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다. 예. 자, 여러분, 예. 예. 그러나 미 행정부 당국자들은 중국의 압박이라는 단일 요인으로만 북한의 행동을 규정했다. 이는 북미 간에 직접 접촉이 없더라도 중국만 움직이면 북한을 제어할 수 있다는 오바마 행정부의 고정관념에 따른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근데 내가 볼 때는 요 부분은 좀 달리 해석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중국을 통한 대북 압박에만 치중하던 오바마 행정부의 기존 전략을 옹호하는 의미도 있고 북한이 사고치면 중국 탓이다. 미국에서 이렇게 계속 주장하는 건 북한이 전화기? 여보 내가 뭐 사고 친 거 아니지? 예. 북한이 사고 치면 누구 탓이다? 중국 탓이다. 이대로 계속 가면 중국이 사고 치는 거는 북한이 사고 치는 것은 중국 탓이다라고 몰아가는 거죠. 그죠? 예. 예, 그래요. 여러분 이 기사 재미없어요? 예, 1695. 예, 지금까지 추천해주신 1695분께 감사합니다. 5분만 더 하시면 1700 가는데요? 또 출석 체크. 어머, 또 오류 났네요. 예, 출석 체크는 지금 몇 분? 1224분. 출석 체크는, 목표량 달성. 예, 자, 이제 추천을, 와우! 목표량 달성. 예, 추천하고 출석 체크 목표량 달성이고요.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중에 즐겨찾기 하신 분들 계세요? 예, 망치부인 순위를 올리려면 즐겨찾기가 또 높아져야 돼요. 즐겨찾기. 그 다음에 이제 뭐 회원가입해주, 뭐 이게 팬클럽 가입 감사드리고, 예, 감사합니다. 예, 네, 예, 좀 아까 이 기사 재미없어요? 읽지 말까요? 이거 중요한 기사인데, 그 보수단체가 뽑은 다물어야 할 입도 역시 안상수. 네, 자. 내가 안상수하고 송영길은 내가 이해를 하겠어. 자, 아울러, 예, 자, 지금 이 뉴스에 집중 좀 해주세요. 중요한 뉴스입니다. 아울러 미 당국자들의 인식에는 중국이 그간 북한의 도발을 감싸온 게 사실이고, 그러나 이제는 중국이 육자회담 대신 남북대화를 강조함으로써 육자회담 재개를 촉구해왔던 태도는 부적절했음을 자인했으며, 중국은 남북대화를 그리 중요시하지 않았고, 남북관계는 북한 때문에 안 됐다는 판단이 깔려있다. 요게 잘못된 인식이죠. 북한이 중국의 도발을 감싸왔다.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중국에서요. 북한에서 지난번에 연평도 포격했을 때 그때 맹 비난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젠 중국이 육자회담 대신 남북대화를 강조함으로써 육자회담 제안했거든요. 미국이 안 받은 거지. 자인한 게 아니라 자기네들이 무시한 거지. 중국은 남북대화를 그리 중시하지 않았고, 중시했죠. 계속 평화적으로 풀어야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남북관계는 북한 때문에 안 됐다는 판단이 깔려있다. 하지만 중국은 그간 육자회담만큼이나 남북대화를 강조해왔다. 또한 남북관계 악화의 근본 원인은 이명박 정부가 6.15 공동선언과 14선언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미 정부 당국자들은 이 같은 사실관계를 외면한 채 자신들의 편견에 따라 한반도 정세와 중국의 역할을 재단한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어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은 미 언론들의 보도에 담긴 긍정적인 의미에 주목했다. 우선 중국이 북한을 무조건 두둔한 게 아니라는 사실을 미국도 인정하고 있음이 드러났다는 것. 북중 관계 전문가인 이남주 성공회대 교수는 중국마저 북한을 궁지로 몰면 북한은 항상 강경하게 대응했다며 그 사실을 아는 중국은 표면적으로 북한의 체면을 살려주면서 그렇게 만들어진 신뢰를 가지고 북한을 제어해왔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이어 중국이 한국의 사격훈련을 공개적으로 비판했을 때는 북한에 대해서도 비공식적으로 강한 메시지를 던졌다는 뜻이라며 중국이 북한을 감싸기만 한다고 해석할 필요가 없고 미국도 그걸 알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기사라고 말했다. 홍콩 언론은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24일 미 언론들과 같은 내용을 보도했다. 이 신문은 특히 미 행정부 당국자가 아닌 중국 외교통신통을 인용했다. 이는 중국 역시 자신들의 대북 압박이 있었음을 강조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병철 평화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미중 양국이 정상회담을 앞두고 무언가를 조율하면서 나온 것이라고 해석했다. 예, 뭔가 이제 지금 북한의 연평 도발로 지금 중국과 미국도 대화하기 시작했고, 예, 중국과 미국도 대화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어떻게 되고 있다. 북한하고 미국도 대화하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오로지 누구만 왕따 당하는 분위기 계속 읽어봅시다. 나아가 전문가들은 미국이 스스로 북한과 직접 대화에 나서기 위해 밑자락을 까는 의미도 있다고 분석했다. 이병철 연구위원은 중국은 미국의 대북 압박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우리가 북한을 자제시켰으니 미국도 직접 북한을 만나라고 요청했을 것이라며 미국이 북한과 다시 접촉하기 위한 사전 포석으로 중국과 북한의 변화를 강조하는 것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주 북미 뉴욕 채널이 재가동된 것도 그런 맥락으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뉴욕 타임즈가 전한 미 정부 당국자들의 말은 그 같은 분석을 뒷받침한다. 미 당국자들은 미국과 중국이 북한을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에 대한 입장을 같이 함으로써 희미한 희망을 만들어냈다며 그 희망은 미국이 북한과 대화를 재개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신문은 또 제임스 스타인버그 미 국무부 부장관과 제프리 베이더 국가안전보장회의에 아시아 총괄 담당 국장이 조만간 서울을 방문해 북한과의 외교를 개시할 여지가 생겼는지 알아볼 예정이라고 전했다. 자, 우리가 바라봤던 망치부인 방송에서 이야기했던 그 국제 정세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 거지요. 예. 조선일보 기자와의 통화가 너무 궁금해요? 조선일보 기자와의 통화가 너무 궁금해? 예. 내가 그럼 뉴스 한두 개만 더 하고 제 방송 틀어드릴게요. 예. 지난 5월 11일자, 예, 조선일보 보도의 경악, 난 꼭두각시 아니다. 촛불소녀 한채민, 조선 인터뷰 내용 사실과 다르다라고 정면 반박. 예, 여론조사 정치에 취한 언론, 민심 속뜻 외면, 섣부른 판세 단정, 참담한 선거보도, 반성은 미미. 여론조사 정치에 취한 언론의 자화상, 지방선거 보도, 민심을 속뜻 외면, 섣부른 판세 단정, 참담한 선거 보도 했음에도 불구하고 반성은 미미했다. 자, 이거 아까 방송 내용과 관계된 내용이었고요. 가만히 있어보자. 그 다음에 국제 추세 등 돌린 MB 정권. 예, 이것도 하면 좋은 내용인데 가만히 있어보자. 장관의 숨겨진 딸은 또 뭐야? 어휴, 진짜 찌질해. 주한미군의 성추행을 말리던 남편까지 폭행? 그 다음에 한겨레 다큐, 오세훈의 파업, 이것도 해야 되는데, 미친 전셋값. 진짜 이 뉴스 다 해야 되는데, 예. 북한은 붕괴한다는 이명박 장로의 종말론 신앙이 대한민국 국격 30년을 까먹은 MB의 대북정책 앞이 보인다. 이 기사도 꼭 읽어주시고요. 네. 어저께 제가 어떤 젊은이가 전화해서 물어봤잖아요. 왜 안상수의 발언이 그렇게 욕먹을 내용인가라고 물었을 때 제가 뭐라 했어요? 강용석은 쫓아내고, 강용석을 윤리위원회 회부해갖고, 강력하게 조치했던 안상수가 자기의 잘못에 대해서는 그냥 사과하고 넘어가는, 이거는 이중인격이다. 이중잣대다.
그다음 삼성 임원들이 꼭 봐야 될 연극 반도체 소녀. 예, 여러분 이거 꼭 한번 봐주세요. 여러분 모두가 이거에 관심 가져주시고요. 천주교 대형교회는 예수를 거짓말쟁이로 만들지 마라. 건물 밖으로 나와 아기 예수를 영접하라. 와, 이 망치부인이 계속 주장했던 내용 아닙니까? 네, 지금 이 대형교회에는요, 그 예수님이 없어요. 대형교회와 이 추기경에게는 예수님의 사랑과 평화, 이가 없어요. 나도 진짜 이 대형교회들의 이 횡포에 대해서 아주 그냥 기가 막혀요. 뭐 국민열세 30억으로 일본군 장교 관사를 복원? 어머, 미친놈들 아니야. 한반도의 긴장 누군가 바라고 있다. 예. 자, 내 임기 중에 전면 무상급식 할 수도 서울시의원과 이거 거짓말이고요. 예. 여러분 제가 분명히 얘기하는데요. 오세훈 시장에 대한 그 뉴스는 지금 잘못 나가고 있습니다. 예. 전면 합의 안 됐어요. 예, 전격 회동. 이거 무슨 얘기냐면 서울시 의원들과 전격 회동 아니고요. 비공식 접촉이에요. 비공식 접촉이고 여기에서 공식적으로 합의된 거 없습니다. 근데 지금 언론 보도하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이제 여기는 어제 뉴스니까 여러분 제가 이게 다루고 싶은 뉴스가 많지만 오늘의 아무래도 우리 방 이슈는 예, 망치부인 그 방에 망치부인 남편한테 전화해가지고 망치부인 방송에 대해서 당신 동의하는 거냐 이렇게 물어봤던 조선일보 기자 사건 아니에요? 자, 지금까지 기사 나온 거 없죠? 예, 망치부인에 대해서 기사 나온 거 없죠? 예. 내가 기사를 다 보고 싶은데 하면 오늘 또 밤새야 될 것 같아. 예, 여러분 제가 오늘 방송한 게요. 지금 한 2시간 반 정도 되거든요. 예, 이거 한번 보시고요. 한번 방송 보시고 그 다음에 저기 다음 방송은 제가 오늘 밤 예, 지금 또 12시가 넘었어요. 가기 전에 여러분 예, 우리 화끈하게 화끈하게 한번 추천 좀 새로 한번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 12시가 넘어서 새로운 추천을 할 수 있는 상황인데 지금까지 출석 체크해주신 129분께 감사드리고요. 추천해주신, 예, 추천이 129분이구나. 자, 우리 노래 하나 들을게요. 여러분, 오늘, 조선일보 기자의 전화 때문에, 아까 많은 분들이 저를 걱정하는 걸 봤어요. 뭐, 한명숙 총리가 당했고, 노무현 대통령이 당했고, 예, 조선일보가 움직이면, 우리 민주화 인사가 상처를 받는다. 예. 라는 우리의 그 트라우마가 여러분을 걱정하게 했다면, 여러분, 저를 위해 걱정하기보다, 저를 위해 분노해 주십시오. 예. 저를 위해 분노해 주시고, 그 불량주부의 개인의 주관적인 시사수다방이라는 방송 내용을 가지고, 그 내용을 기사로 허락도 없이 쓰면서, 남편하고 동의한 거냐? 공직자 남편한테 전화해가지고 그렇게 물어보는 거 댁은 아내한테 허락받고 기사 씁니까? 자, 망치부인 무지 열받았는데요. 열받은 망치부인이 불쌍하다 싶으시면 추천과 출석 체크 부탁드릴게요. 예, 아직 추천 안 하신 분들, 출석 체크 안 하신 분들, 예, 그리고 또 지금 비로그인으로 보시는 분들께, 예, 망치부인, 무지 열받았을 거 이해한다 싶으시면, 추천과 출석 체크와, 그 다음에 즐겨찾기 부탁드립니다. 예. 야, 지금 공산당이 어딨니? 어이, 미니, 이쪼다야, 지금 공산당이 어딨어, 세계에? 무시켜놈아. 우리나라의 공산당 출신 대통령은 딱 하나 누구? 박정희밖에 없지? 예. 자, 지금까지 추천해주신 275분께 감사드리고, 와, 지금 1100명이 넘게 보고 있는데, 추천은 275? 와, 여러분 내 말에 동의 안 하는 거야? 우리 전화 한번 할까요? 다시 전화 한번 해? 망치부인이 뭐, 지금 망치부인 의견에 반대하시는 거예요? 나의 방송에 동의할 수 없다는 겁니까? 적어도 이게 추천이 말이에요. 이 1100명이 보고 있는데 지금 잠들자는 겁니까? 일어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같은 날 망치부인 지금 무지 화나 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막 주무시면서 추천과 출석 체크하고 즐겨찾기를 미루시면 되겠습니까? 화장실 가신 분들 빨리 끊고 오셔가지고요. 예, 추천하고 출석 체크 해주시고요. 나란히 보고 계시는 우리는 커플이 봐요. 예, 따로따로 로그인 해주시고요. 국정원 정원이들도 추천하고 출석 체크 우리 인간적으로 하고 보자.
비로그인님들, 빨리 로그인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이폰으로 보시는 님들, 얼른 컴퓨터로 다가오세요. 예, 얼른 컴퓨터로 다가오셔가지고요. 추천하고 출석 체크를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거는 여러분들이 망치부인에 대해서 최소한의 지켜줄 의리라고 봐. 나의 방송이, 조중동 따위에 짓밟히길 바라지 않는다라면 나는 내 방송에 추천과 출석 체크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해. 백호자칼님 고마워요. 네. 아이폰의 추천 기능이요. 48이라는 걸로 들어가시면요. 예, 우리 코리아 8406님 고마워요. 48이라는 걸 통해서 저의 방송국에 오시면 추천하고 출석 체크가 가능합니다. 네. 자, 어쨌거나 지금 컴퓨터로 접속하셔서 추천해주신 339분께 감사드리고요. 예, 출석 체크해주신 261분께 감사드려요. 예, 여러분, 예, 망치부인 오늘 무지 화난 거 이제 재방송으로 보실 텐데요. 지금 재방송 오늘 하루 종일 보실 분들 망치부인에게 추천과 출석 체크 해주시고요. 조선일보에서 망치부인에 대해서 뭐라고 기사 쓰는지 두 눈 부릅뜨고 지켜봐 주세요. 예, 파솔라도님 감사합니다. 예, 그렇다고 조선일보의 다른 기사는 보지 마시고요. 예,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어서. 네, 자자 일어나 얼른 추천들 하고 보세요. 자, 새로 오신 분들 즐겨찾기 잊지 마시고요. 자, 이제 망치부인 조선일보 기자하고 논쟁하는 예, 재방송 보여드립니다. 예. 고마워요, 여러분. 중계방으로 이동해주신 님들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고생하신 매니저님들 감사드립니다. 자, 이제 녹화 종료하고 재방송 시작.